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은 어제 0.39% 상승을 했고 S&P 500은 0.89% 상승을 했어요. 어쨌든 이제 중요한 위치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상승 마무리를 하기는 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출발을 할 때 에너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우리가 달리기를 한다고 했다면 자, 스타트 라인에서 빠르게 치고 나가야 먼 거리를 갈 수가 있는 것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냥 이렇게 걸으면서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먼 거리를 갈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제가 드렸던 말씀을 명확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자, 중요한 위치가 왔고 어쨌든 시장이 정배열의 초입에 들어왔는데 0.4%가 오르고 마무리가 됐어요. 자, 이 말은 어떤 얘기냐? 앞으로 시장이 상당히 변동성이 높으면서도 진폭이 짧은 그러니까 횡보장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 상승을 하더라도 조금 올랐다가 다음날은 또 떨어지고 조금 올랐다가 뭐 다음날 조금 내렸다가 올랐다가 또 크게 떨어졌다가 뭐 이런 식으로 시장 자체가 상승도 아닌 하락도 아닌 어떠한 애매한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어제 시장에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런 이유가 발생한 원인을 생각을 해보자면 자,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첫 번째예요. 자, 아직 여전히 불안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이고 그렇다고 어쨌든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투자를 안 하긴 어렵다 보니 뭐 안전한 종목이나 혹은 뭐 일부 종목들 내가 아는 종목들 위주로만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떠한 강한 에너지가 몰리는 그러한 미국 시장만의 특성은 사실 요즘 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미국 주식 작년 혹은 재작년 뭐 이때 시작하신 분들이 아니라 정말로 2020년부터 뭐 코로나 이후로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자, 이 시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요즘 시장은 미국 시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에너자이저틱하게 막 소형주들은 하루에 70%, 뭐 많게는 뭐 200%까지 오르고 그쵸? 막 대형주는 하루에 뭐 4, 5%씩 그쵸? 계속해서 올라가던 뭐 그런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굳이 포머를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두려워하고 이 주식이 올라갈까 말까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올라도 대부분 뭐 1, 2% 정도 올랐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쵸? 지금 1년 반 만에 거의 정배열을 잡은 상황인데 이 정도밖에 오르질 못했어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것은 계속 이렇게 올라주면 상관이 없는데 오늘은 또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 상당히 횡보하고 있다. 그리고 에너지 자체가 약하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보시면 결국 0.4% 수준에서 상승이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 나왔다. 자,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물론 뭐 보조지표들이야 이제 양전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지만 보통 이러한 추세들의 초입에서 가장 강한 에너지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박스권 안에서만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고 우리가 이럴 때 굳이 많은 돈을 투자하거나 잦은 거래를 통해서 소중한 자본금을 줄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월 FOMC가 즉 내일 모레죠. 그쵸? 23일 새벽으로 알고 있는데 자, 이미 이슈는 다 정리가 됐어요. 결과적으로 빅스텝이 아닌 뭐 25bp 혹은 동결 두 가지의 가능성이 높고 저는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가장 애매한 게 자, 25bp 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5bp를 올린다고 해서 시장의 불안감이 사라질까요? 즉 금융이라는 약한 고리 지금 SVB은행이 파산을 했잖아요. 그렇죠? 역대 두 번째 규모의 파산인데 뭐 심지어 스위스 우리가 금융의 성지라고 불리는 스위스에서도 실제 파산까지 가기 직전에 거의 구제금융식으로 인수가 들어간 건데 그럼 지금 이게 이런 약한 고리들이 드러나는 불안감이 25p를 올린다고 해소가 되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쵸? 25p를 올리는 거는 여전히 이쪽 약한 고리에 대한 악재가 되는 것이고 50bp가 더 악재고 25bp가 악재일 뿐인 거예요. 자, 그럼 동결은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그쵸?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안도감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25p를 올리는 선택 자체가 가장 애매한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시장에는 불안감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반대로 뭐 50bp보다는 조금 나은 선택지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조금 유입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FOMC 회의가 뭐 컨센대로 25bp 인상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시장의 이러한 지지부진함은 더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주식 시장 자체가 오히려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순환매가 강하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그러한 섹터들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좋은 섹터 테크주라고 하더라도 뭐 반도체 심지어 유망한 산업들도 뭐 3% 올랐다가 또 마이너스 2% 빠지고 막 이런 식의 계속된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FOMC 회의 이후에도 시장의 전망을 말씀을 드리자면 상승, 하락, 지금 이런 걸로 말하기가 애매할 정도로 애매한 장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박스권에 갇혀서 진짜 몇 년을 굴러가던 코스피 같은 모습처럼 지금 미국 시장 자체가 불안감이라는 요소와 어쨌든 뭔가를 투자해야 된다는 그 매수세, 그리고 우리나라에 비해서도 훨씬 많은 투자자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투자자의 유입, 이런 부분들이 중복이 되면서 사실 이 만선에서 12,000선이라는 요 안에서의 어떠한 변동성만 더 커지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변동성이 높아지는 시장, 그리고 이제 전망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3월 FOMC 이후에는 상승이 커지고 하락이 커지는 이런 변동성이 아니라 어떠한 구간 안에서의 일간 흐름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올랐다 내렸다 내렸다 올랐다, 그쵸? 그래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그러한 시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어느 한쪽도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불안감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장이 환호할 만큼 뭐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도 아닌 그러한 애매한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채권 시장을 보시면 그러한 그 움직임들이 느껴져요. 그쵸? 자, 채권이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한 이유가 안전자산에 대한 유입 때문인데, 보시는 것처럼 안전해서 사야 된다고 또 생각했다가 또 반대로 갔다가, 그쵸? 사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가 반대로 갔다가, 사야 된다고 생각했다가 또 사야 된다고 생각했다가 또 반대로 갔다가, 그러니까 좀 불안했다가 안 불안했다가 불안했다가 안 불안했다. 그러니까 엄청 지금 엄청난 심리들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아, 불안한데 하고 주식시장을 보니까 안 떨어져요. 그쵸? 그러니까 아, 조금 사볼까? 근데 샀는데 또 불안한 거죠. 그쵸? 아, 또 불안한데? 지금 이러한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러한 시장에서 굳이 소중한 돈을 막 넣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쵸? 자, 10년물 같은 경우도 보시면 그러한 게 더 강하게 보여져요. 10년물이라는 건 더 안전한 채권인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변동폭이 상당히 큽니다. 자, 그만큼 지금 심리들이 중첩돼 있고 사실 불안하면서도 뭔가를 투자해야 될 것 같다는 이 이상한 심리들이 지금 이 구간에 강하게 있고, FOMC 회의 결과에서 결과적으로 50bp도 아니고, 그쵸? 동결도 아니고, 자, 애매한 25bp로 간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심리를 더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번 FOMC 회의 전후로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올라봤자 뭐 1, 2%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뭐 생각해보면 뭐 한 1.2% 정도 오르거나 한 1.2% 혹은 뭐 0.8% 정도 내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컨센대로 움직이는 것이 사실 우리의 투자를 어렵게 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는 어떻게 그럼 투자를 해야 되냐? 일단 비중을 줄이세요. 자, 내가 100만원이 있다면 40만원에서 뭐 30만원, 많으면 50만원 정도만 들고 투자를 하세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달러로 들고 계시던지 아니면 뭐 다른 채권 같은 데 투자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지고 계신 돈을 가지고 방망이를 짧게 잡고 투자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내가 인생을 걸 만한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사놓고 지금은 기다리는 시기. 그러니까 스윙으로 트레이드를 할 거면 정말 잘 하시거나, 그게 아니라면 그냥 사놓고 묻어두는 것. 예를 들어서 뭐 TQQQ 같은 걸 사고 SQQ 같은 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거는 FOMC 이후 시장에서는 최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Q를 장기 보유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뭐 이러한
TQ도 저는 별로 변동성이 높아서 선호하진 않아요. 그렇죠? 변동성이 높아서 위험한 장인데 변동성에 곱하기 3을 하는 종목을 살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뭐 QQQ든 그렇죠? 뭐 S&P 500에 투자하는 뭐 IVV든 뭐 이러한 종목들을 이제는 사놓고 그냥 얌전히 기다렸다가 뭐 5% 이상의 수익이 나면 한번 실현하고 그리고 조정이 나오면 다시 조정 바닥을 잡아서 들어가는 이런 식의 조금 변동성을 낮추는 투자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소신껏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장난치시는 분들은 아마 실력이 없으면 다 계좌가 녹아내리는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내가 무슨 트레이더가 된 것처럼 뭐 밤에 샀다가 뭐 새벽에 뭐 스큐로 갈아탔다가 이거는 뭐 하루 이틀은 벌겠지만 변동성이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한 포지션에 물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뭐 자동 손절 건다고 하시더라도 자, 추세선에서 다 이렇게 장난하면서 그런 분들 손절 나가게 하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난치지 마시고 정말 내 소신껏 원칙껏 내가 롱을 본다면 그냥 변동성이 낮은 롱 상품을 매수해서 보유를 하시는 것이고 내가 진짜 스윙에 정말 자신이 있어서 스캘핑까지도 마스터를 했다 하시면 방망이 더 짧게 잡고 가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현금 보유를 하시고 변동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세배 레버리지 상품들을 뭐 본다고 한다면, 그쵸? 자, TQ 같은 경우도 보세요. 자, 어쨌든 이게 올라가는 초입인 것 같지만 또 오늘 만약에 어느 정도 여기서 이렇게 꺾이는 에너지가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럼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0.34%가 오른 것 뿐인데 이제 1%가 올라가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0.8%가 뭐 빠진다. 그러면 바로 또 이제 물리는 그러한 포지션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변동성을 높일 때라기보다는 변동성을 좀 낮출 시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 뭐 SOXL이나 뭐 FNGU 이런 것들도 보시면 자, 언제 또 어제는 내릴 것처럼 했다가 또 오늘은 조금 올랐다가 또 오늘 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이런 식에서는 우리가 세배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세배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를 타는 즉 추세에 에너지를 실는 그러한 투자법이기 때문에 횡보장에서는 괴리율만 계속해서 발생할 뿐. 자, 괴리율이라는 게 뭐예요? 오르고 내릴 때마다 계속해서 세배가 곱해지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계좌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차라리 한 추세로 간다면 반대 방향으로 곱해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자, 이런 시장일수록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 앞으로 특히나 3월 FOMC 이후에 시장을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변동성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지금 일반적인 시장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빅스 같은 경우가 숏이나 풋옵션에 대해서 지금 비중 자체가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인데 사고 나면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팔고 또 사고 나서 불안한 지금 뭐 이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장에서의 어떤 투자는 사실 변동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요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